송전 정거장은 간이역이다. 플랫폼 위에 표를 찍고 들어간 손님들이나 잠깐 앉았으라고 지어놓은 것 같은 바라크 한 채가 일반 대합실이요 역원실의 전부이다. 그래서 순사나 운송 점원 아닌 사람도 누구나 입장권 없이 무상 출입을 하게 되었다. 우연히 바람 쏘이러 나갔다가도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리 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데도 여럿이 따라 나와서 떠나는 일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화원이 없는 데라 달리아 꽃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여기로 올 수 있고, 요리창만 다 밀어놓으면 별장들보다 더 시원하니 어떤 사람은 낮잠을 자려고도 이리로 나온다. 이런 것은 간이역이 가진 미덕이다. 철수도 정거장에 무시로 들어왔다. 처음으로 기차가 개통되었을 때는 바다에서 들어와서 오후는 흔히 정거장에서 해를 보냈다. 날이나 그저 바다에 나가지 못할 날이면 옳다 내 세상이다 하고 종이를 정거장에서 1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 동안인지도 모르면서 4시간만 있으면 온다, 5시간만 있으면 온다 하는 기차만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낙이었다. 기차는 큰 장난감처럼 보였다. 객차나 기관차를 떼었다 달았다 하는 것이며, 빽빽하는 기적 소리, 언덕을 올라갈 때면 치치팡팡 거리는 소리, 밤이면 이마에다 불을 달고 꼬리에는 새빨간 새끼등을 단 것, 모두 재밌으라고 만든 것 같았다. 그것을 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손님들도 모두가 무슨 볼일이 있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장난으로 타보기 위해서 다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언제나 한번 저놈을 타보나. 혼자 몇 달을 게을러서 한양 한돈을 내고 고저까지는 타보았다. 그 눈이 아찔하게 빠르던 것, 굴 속으로 지나갈 때 생판 대낮인데도 밤중처럼 캄캄하던 것. 야, 나도 육지에서 무슨 벌이를 하면서 늘 기차를 타고 다녔으면 하는 욕망이 절로 치밀었다. 그러나 바다는 여간에서 놓아주지 않았다. 동틀머리에는 을의 잠이 깨어졌다.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는 어서 일어나라고 부르는 것 같았다. 부르는 것 같지 않더라도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다른 도리는 없었다. 아무리 일찍 깨도 한 번도 바쁘지 않은 아침은 없다. 어머니가 조반을 짓는 동안 열봉, 즉 1,000개나 되는 낚시에 섭, 즉 생홍합을 까가며 미끼를 끼워 놔야 한다. 아무리 서둘러도 어머니의 어서 밥 먹고 나가라는 재촉이 늘 앞선다. 급한 밥을 먹고 일어서 나오면 배만은 하루같이 바다가 그리운 듯 멀기, 즉 파도가 들어올 때마다 꽁지를 들먹거렸다. 물을 서너 바가지 퍼버리고 나서 연암 번 놓질만 하면 을의 아침 한이바람은 육지로부터 살갑게 불어나왔다. 돛을 달고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어야 그제야 후 하고 한숨이 나가고 제 세상을 만난 듯 마음이 텅 놓이기는 하지만, 아침볕만 넘실거리는 망망한 바다로 모래섬에 지저귀는 물제비 소리만 들으며 나가는 것은 한없이 외롭기도 하였다. 고기가 잘 물리지 않아서 배에서 다시 낚시를 골라가지고 2번 채비나 하게 되는 날은 2시차가 뚜하고 치궁 굴 속을 빠져나와 뱀 같은 것이 달려감을 보면 낚시 안 칠 것은 그냥 내버리고라도 어서 육지로 나오고만 싶었다. 2번 채비를 안 하는 날도 집으로 들어올 때는 아침에 바다로 나올 때처럼 늘 바빴다. 바람이나 아침바람이 바뀌지 않고 그냥 한이바람이 내불기만 해서 갈지자로 엇먹어 들어오게 되는 날은 더 마음이 안타까웠다. 오늘은 황길래 배보다 먼저 팔아버려야 할 텐데, 오늘은 별장에서들 좀 살아와야 할 텐데, 안마을이나 촌에서들 오는 사람은 물건 타박만 할 뿐 아니라 돈 가진 이가 별로 없다. 모두
감자나 좁쌀이나 된장, 고추장 따위다. 돈으로 들어와야 몇십 전 자기가 얻어가지고 담배도 사 피워본다. 한 4년 전 송전불력 즉 해변에 별장들이 새로 생긴 해 여름이었다. 한 번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나오니 함지들을 끼고 섰는 촌아낙네들 사이에 아롱아롱한 치마를 짧게 입고 단발한 머리를 오똑 올려 솟은 처녀가 바위등에 서 있었다. 가까이 들어와 보니 나이가 거의 자기 또래인데 그렇게 이쁘게 베는 처녀는 처음이었다. 정거장에 나가 차 안에 앉은 여학생도 많이 보았지만 그렇게 눈 섞건 입 섞건 귀 섞건 정신나게 생긴 처녀는 본 적이 없었다. 그 처녀는 가자미가 펄떡펄떡 뛰는 것을 보고 내우도 없이 뱃전으로 다가오더니 새하얀 팔을 척 걷어 만져보았다. 그리고 이거 한 마리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다. 철수는 이런 나이 17, 8이나 된 처녀에게서 공대를 받아보기는 처음이라 옆에 사람들이 좀 부끄러웠다. 한 두rum에 40전 주우다 하였더니 한 두rum이 몇 마리입니까? 하고 또 그 동그란 눈을 쌍꺼풀이지게 뜨며 물었다. 옆에서 누가 20마리가 한 두rum이라 가르쳐 주니 얼른 50전짜리 은전을 꺼내주며 한 두름 달라고 하였다. 사놓기는 하고 들고 가기 무거워하는 것을 보고 철수는 자기가 해수욕장까지 들어다 주었다. 그때 그 길에서 그 처녀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별것을 다 물어왔다. 고기를 어떻게 잡느냐? 낚시는 어떻게 생겼느냐? 무슨 고기가 잡히느냐?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저기 빤히 보이는 섬이 무슨 섬이냐? 여기서 그 섬까지 몇 리나 되느냐? 종일이라도 같이만 있으면 물어보는 것이 한이 없을 것 같았다. 그 뒤로 그 처녀는 자주 생선을 사러 나왔고 많이 사는 날은 을에 철수가 들어다 주었다. 들어다 줄 때마다 처녀는 철수에게 바다에 관한 여러 가지를 물었다. 물을 때마다 철수는 뭐든지 잘 대답하였다. 모두 철수로서 넉넉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이었다. 알섬은 왜 이름이 알섬이냐 물으면 바다의 날짐승들이 봄이면 모두 그 섬으로 모여들어 알을 까기 때문이다 설명해 주었고, 바람이 육지에서 내려부는데 어떻게 돛을 달고 들어오느냐 물으면 한 손으로 돛 모양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키 모양을 내가며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떠듬거려서나마 설명해 주었다. 그러면 처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어쩌면 하고 감탄하곤 했다. 그 감탄을 받을 때마다 철수는 바다 위를 그냥 뛰어나갈 듯이 신이 났다. 그러다가 어느덧 바닷물이 차지고 그 처녀의 그림자가 불력 즉 해변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때 철수는 그렇게 서운한 감정이란 일찍이 느껴본 적이 없었다. 정거장에 나와서 여기서 차를 타고 갔겠구나 생각하면서 멀리 산 모퉁이를 돌아가 버린 철로길만 바라볼 때는 가슴이 찌르르 하였다. 가은에, 겨우내, 봄내. 철수는 무시로 그 별장집 처녀를 생각하다가 다시 해수욕철을 맞이하였다. 은근히 기다려지는 마음에 아침 차에는 나올 새가 없지만 저녁 5시 차에는 을의 정거장에 나오곤 했다. 철이 맞지는 않지만 전에 아버지가 쓰던 낙하오리를 털어 쓰고 5월 단오 때 고저로 씨름하러 가서 사온 운동화를 내신고 바다에서 들어오면 불이 나게 정거장으로 가곤 했다. 너 어둠에 가니? 아는 사람이 물으면 대뜸 얼굴이 시뻘개지며 말문이 막혀서 얼음거리면서도 여전히 나오곤 하였다. 그러나 처녀는 어느 날인지 아침차에서 내린 듯하였다. 그래서 역시 고기 사러 오메리 불력으로 나온 것을 만나보게 되었다. 철수는 가슴이 뛰어
얼굴을 잘 들지 못하였다. 1년 동안 처녀는 엄청나게 몸이 피었다. 머리는 그저 자른 대로였지만 쪽만 틀어놓는다면 벌써 아이를 낳은 황기리처만 못하지 않을 몸피였다. 그러나 처녀는 조금도 내우티가 없이 먼저 알아보는 체하고 나 모르겠소? 소리를 다하였다. 철수는 얼굴이 후끈거려서 짠 바닷물에 세수를 해가며 묻는 말에도 잘 대답을 못하고 비슬비슬 피하기까지 하였다. 이해 여름도 고기를 많이 사는 날은 들어다 주곤 하였다. 그러다 찬물이 들어서면 어느 날에 떠나는지 처녀의 그림자는 다시 볼 수 없게 된다. 정거장에 나가면 산모롱이에 철로길만 아득한 것이다. 작년에도 또 처녀는 철수가 마중 나오는 낮차에는 내리지 않았다. 을에 서울에서 밤차를 타는 듯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잘랐던 머리를 길러가지고 쪽을 들고 왔었다. 쪽을 들어서 그런지 철수의 눈에는 아직도 처녀라기에는 지나치게 어른인 편이었다. 자기는 22살, 처녀는 아무래도 19이나 갓 20은 되었으리라 하였다. 그리고 혼인을 했나 보다 생각해 보았다. 왜 그런지 그런 생각은 슬픈 생각이었다. 혼인을 했으면 저희 시집으로 갔을 테지 또 친정집 별장을 왔을 리가 있나? 근데 왜 못 와? 다니러 올 수도 없어? 철수는 혼자 물어보았다. 나중에는 아낙네들 짓거리는 소리를 유심히 들어보기도 하였다. 촌아낙네들은 여학생이 나타날 때마다 을에 그의 소문거리를 잘들 알아내서 짓거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아낙네도 그 처녀가 시집을 갔거니 아직 안 갔거니를 짓거리지는 않았다. 이해 여름에도 그 처녀가 고기를 사러 오면 철수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가며 싸게 팔았고 또 무거운 것이면 을의 전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다 주었다. 하루는 바다 이야기 아닌 것을 물었다. 외금강까지 가자면 여기서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철수는 이것은 모르는데요. 할 수밖에 없었다. 외금강까지 가는데 여기서부터 정거장이 몇이나 돼요? 그것도 철수는 알지 못했다. 근데 처녀는 자꾸 물었다. 요 다음 정거장이 고저, 그 다음은 어딘가요? 통천입니다. 통천 다음엔요? 어, 모르겠는데요. 철수는 여간 구운하지 않았다. 왜 미리 외금강까지 몇 시간이나 걸리고 정거장은 몇이고 무슨 정거장이 차례로 놓였는지 그렇게 여러 번 정거장에 나다니면서도 진작 그것 좀 알아두지 못해가지고 자기는 무엇이든 잘 아는 줄 알고 묻는 처녀에게 모른다는 대답만 하게 되었나 하고 여간 부운하지 않았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자기는 송전에서 외금강 가는 데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송전에서 북으로 안병까지 가는데도 잘 모른다. 시간이 얼마 걸리는 것이나 정거장이 몇인 것은 물론 정거장 이름도 겨우 패천과 흡곡 둘밖에는 생각나지 않는다. 나는 육지는 너무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났다. 그 처녀는 육지에 사는데 철수는 적지 않은 불안을 느꼈다. 그 처녀가 모래섬 같은데 혼자 산다면 철수는 어디든 몇 길이나 되고 어디다 낚시를 놓으면 무슨 고기가 물리고 섭을 따려면 어느 섬으로 나가야 하고 전복을 따려면 어떤 날씨라야 하고 이런 것은 눈을 감고도 휑한 바다를 내다보면서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 길로 정거장으로 가서 낯익은 아이들을 붙잡고 남으로 간성까지 북으로 원산까지 가는 위의 3가지 지식을 배우려 하였다. 그러나 한 아이도 시원하게 그것을 가르치지는 못할 뿐 아니라 또 정거장 이름은
단 다섯을 차례대로 외기가 힘들었다. 철수는 그것이 일조일석에 얻을 수 없는 학문임을 깨닫고 그 뒤로 거의 날마다 저녁 되면 정거장으로 나왔다. 보통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붙잡고 손을 꼽아가며 배워서 그 처녀가 서울로 돌아갈 무렵에는 동해 북부선 25 정거장 이름을 다 외게 되었다. 내년에 와서 다시 한 번만 물어주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싶었다. 그러나 올여름에도 해수욕철이 되자 그 처녀가 오기는 왔으되 그런 것은 물어볼 기회조차 가지려 하지 않았다. 아무리 무겁도록 생선을 많이 사더라도 그것을 들여다줄 그리고 이야기 동무가 될 하이칼라 청년 하나가 금년에 따라와 있던 것이다. 저 자식이 웬 자식일까? 청년은 키가 늠름하고 이마가 미끈한데 웃을 때 보니 백금리가 보였다. 철수로는 얼른 알 수가 없었다. 둘이서는 눈꼴이 실만치 무인지경처럼 희룽새룽거렸다. 고기를 사면 을의 청년이 돈을 치르고 처녀는 청년이 들었던 사진기를 받아 가졌다. 그러면 작년까지도 자기가 들어다 주던 생선꾸러미는 그 청년이 들고 자기와는 일찍이 한 번도 그렇게 붙어 서본 적이 없게 가까운 사이로 나란히 걸어가는 것이다. 혼인을 했나? 저자하고? 오래빈가? 오래비면 무슨 희롱을 서로. 철수는 8월 달에 그 빛나는 해가 잘 보이지 않았다. 며칠 되지 않아 이웃 아낙네들은 그 처녀와 청년의 소문을 짓거렸다. 작년 가을에 정혼을 했다든가 며칠 앙이 쉬고 서울로 간답대 성례를 하러. 아닌 게 아니라 다른 애 같으면 아직 반도 안 있었는데 하루는 오더니 내일 밤차로 서울 가져가게 생홍합 한 초롱만 산채로 따다 달라고 아주 석유 초롱까지 가지고 나왔다. 생걸 그렇게 많이 갖다가 무엇에 쓰느냐고 물었더니 처녀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집에 큰일 매기가 좀 있어서 그래요 하였다. 이튿날 저녁 철수는 섭 한 초롱을 둘러매고 꾸벅꾸벅 정거장으로 들어왔다. 처녀와 그 백금리박이 청년은 진작부터 나와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낯익은 처녀의 어머니만이 자기에게로 오더니 수고했네 하고 전보다 후하게 섭값을 내주었다. 그리고 차가 오거든 찻간에 좀 올려놔주고 가라고 부탁하였다. 하늘엔 별이 총총하다. 처녀는 지 약혼자와 어깨나 서로 걸은 듯이 붙어서 여러 사람의 눈을 피하느라고 새파란 포인트 라이트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이윽고 기차는 들어온다. 철수는 떨리는 가슴을 억지로 진정하면서 섭초록 놓아둔 대로 갔다. 전에는 장난감처럼 재미있게만 보이던 기차가 이렇듯 마음을 아프게 해줄 줄은 몰랐다. 한 손으로도 번쩍 들릴 섭초롱이 두 손으로도 무거웠다. 억지로 찻간에 올려놓았더니 웬 사람이 와서 어깨를 툭 친다. 돌아보니 그 백금리 박이 청년이다. 왜 그러냐 묻기도 전에 그는 저 앞 2등차로 가져와 빨리 하고 앞서가는 것이다. 철수는 어리둥절해서 차가 빨리 떠난다는 생각에서만 어느 모서리에 부딪혔는지 정강이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것도 만져볼 새 없이 다시 섭초롱을 안고 2등차로 달려갔다. 미처 놓기도 전에 청년은 또 빨리 내려가 차 떠나 하고 소리를 쳤고 하마터면 고꾸라질 뻔하면서 뛰어내리니 그 처녀는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자기의 넘어질 뻔하는 꼴에 깔깔 웃는 소리만 굴러나왔다. 2등 찻간은 벌써 저만치 달아났다. 정강이 벗겨진 데를 한번 어루만져 보는데 차는 벌써 꼬리에 달린 새빨간 테일라이트가 이미 앞을 스치고 달아났다. 철수는 쫓아가기나 할 것처럼 얼른 철로로 내려섰다.
테일라이트는 깊은 바닷속에 닻이 가라앉아 들어가듯 어둠 속으로 뱅글뱅글 도는 듯이 졸아들면서 달아난다. 그 뒤에 희미하게 떠오르는 두 줄기의 대철.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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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 마치 철수의 가슴처럼 울린다. 그러나 대철에 울리는 소리는 철수의 가슴처럼 그냥 계속하지는 않았다. 그 테일라이트가 산모롱이로 사라지고 말았을 때는 숨 넘어간 뱀처럼 조용하였다. 맨발이 밟혀지니 싸늘할 뿐이다. 철수는 멍하니 섰다가 언젠지 저도 모르게 발을 떼어 놓았다. 뚜 얼마 안 걸어 차가 다시 폐천을 떠나는 소리가 별 밝은 하늘을 울려왔다. 벌써 폐천 다음엔 흡곡, 자동, 상음, 오개, 안변. 작년 여름에 달포를 두고 애를 써 외놓은 그 정거장 이름들이다. 철수는 울음이 나오려는 입속으로 그것을 외며 자꾸 걸었다. 이태준 작가의 단편 소설 철로였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습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